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제주도가 제주 제2공항 건설을 정상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하면서 이제는 정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좀처럼 끝나지 않는 제2공항 논란, 앞으로 어떤 절차와 변수들이 남아있는지 조인호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제주도의 의견을 공문으로 전달받은 국토교통부는 내부 검토와 관계기관 협의에 들어갔습니다. 공항 개발 계획을 세울 때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은 뒤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해야 하는 규정이 근거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인 원희룡 지사가 제2공항을 정상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하면서 이제 마지막 남은 절차는 환경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입니다. 환경부는 항공기가 철새와 충돌할 위험성이 있고 입지 선정을 주민들이 받아들여야 한다며 국토부에 3차례나 보완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국토부는 환경부가 주민 의견 수렴을 요청한 만큼 제주도가 제출한 의견과 도민 여론조사 결과를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환경부는 국토부가 보완서를 제출하면 충분한 시간을 갖고 내부에서 검토한 뒤 최종적으로 장관이 동의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도민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더 철저히 조사하고 대책을 만들 것입니다. 다만 전략환경영향평가 결과 환경부에서 이게 부동의해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 저희는 이 사업을 바로 접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그 안 자체가 무효가 되기 때문입니다. 변수는 대선 전국이 사실상 시작됐다는 점입니다. 야권의 대선 주자이기도 한 원희룡 지사는 제2공항을 정치 쟁점화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가덕도 공항에 대해서는 대통령까지 직접 현장에 가면서 선거를 앞두고 밀어붙이면서 제주도 공항에 대해서는 너희들끼리 여론조사에서 찬반이 갈리니 자 도지사 그냥 할 말 없지 이렇게 해서 넘긴다고요? 가덕도 신공항을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제주 제2공항도 쟁점이 되면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여 정치권의 움직임도 주목됩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제주도가 제2공항 정상 추진 의견을 국토부에 전달한 것과 관련해 도의원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좌남수 제주도의회 의장은 고영권 정무부 지사를 불러 제주도가 도민 여론조사 이후 갈등 유발 행위를 하지 말자는 합의를 파기하고 도의회와 도민을 무시했다며 도민 사회 갈등이 발생하면 원희룡 지사가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원철, 홍명환 의원도 기자회견을 열어 원희룡 지사가 도민 뜻을 무시하고 지역 감정을 조장해 도민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며 사퇴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제주도가 제2공항 정상 추진 의견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것과 관련해 찬성과 반대 단체들이 엇갈린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제2공항 건설 촉구 범도민연대는 논평을 통해 원희룡 지사의 찬성 의견을 환영한다며 국토부는 제주도정과 도민들의 염원을 받아들여 제2공항을 추진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제2공항 백지화 전국행동은 사회적 합의를 무시한 원희룡 지사는 국민 앞에 사죄하고 문재인 정부와 국토부는 제2공항 철회를 선언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제주공항에서 항공기 2대가 이륙 과정에 접촉 사고를 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이 항공기들은 기체 손상 사실도 모른 채 승객 100여 명씩을 태우고 운항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찬년 기자입니다. 지난 8일 오후 4시 50분쯤 제주공항에서 이륙을 위해 계류장으로 이동 중이던 제주항공 항공기가 후진하다 멈춘 에어서울 항공기와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제주항공 왼쪽 날개 끝부분과 에어서울 항공기 꼬리 날개 부분이 긁혔습니다. 하지만 두 항공사 기장 등 항공사 관계자들은 기체 손상 사실을 모른 채 운항을 계속했습니다. 승객 171명을 태우고 있던 에어서울 항공기는 도착지였던 김포에서 사고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제주항공 항공기는 승객 151명을 태우고 광주로 갔고 또 승객을 태우고 제주공항에 돌아온 뒤에야 날개가 파손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 날개가 살짝 스쳤다. 운항하고 난 다음에 확인을 해보니 스크래치가 발견됐다. 그때 당시에 조종사들은 감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주공항에서는 지난 2017년에도 이륙 준비 중이던 민항기와 군용기가 충돌할 뻔한 사고가 났습니다. 정상 이륙 허가를 받고 이륙하던 여객기가 이동하는 해군 군용기를 보고 급제동한 뒤 활주로에 멈춰서면서 1시간 가까이 활주로가 폐쇄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해당 항공사와 관제 관계자 등을 상대로 사고조사에 착수했으며 항공법상 위반 사안이 적발될 경우 처벌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헤어지자는 여자친구를 감금하고 폭행해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30대 남성이 제주교도소에서 복역 중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박성동 기자입니다. 제주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던 38살 강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된 건 그제 오후 6시 반쯤.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해 사건이 고등법원에 접수된 당일이었습니다. 심폐소생을 하면서 이제 옮겼거든요. 오늘 병원에서 이제 아무리 해도 이제 소생이 안 돼서 이제 사망을 했는데, 그거는 지금 이제 우리가 지금 말할 단계가 아닌 것 같고요. 조사 결과가 나와야 되니까. 제주교도소 측은 강 씨가 2심 재판이 시작돼 아직 형량이 결정되지 않은 미결수로 독거실에서 지냈다고 밝혔습니다. 또 숨진 채 발견되기 1시간 전쯤 저녁 식사 시간까지는 상태를 확인했다며 교도관 근무교대 시간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 씨는 지난해 11월 헤어지자는 여자친구를 자신의 집으로 끌고 가 사흘 동안 가두고 둔기 등으로 무차별 폭행해 살인미수와 특수감금 등의 혐의로 지난달 18일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강 씨는 자신의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교도소 측은 최근 강 씨의 심리 상태가 어땠는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교도소 측은 유족과 논의해 시신 부검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교도소 측은 재소자 관리 부실 등의 문제가 없었는지에 대해서는 검찰의 수사 지휘를 받아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성동입니다. 드림타워 카지노 이전에 대한 영향평가에서 학교와 주택과의 이격거리 산정 기준이 허술하다는 지적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경제적 효과 항목 분야에서 제시된 카지노 예상 매출액은 코로나19 여파를 반영한 예측치와는 크게 차이가 나서 최종 이전 허가를 앞두고 논란이 예상됩니다. 박주연 기자입니다. 드림타워 카지노 영향평가서. 만점을 받은 지역경제와 고용창출 효과 항목을 살펴봤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카지노 개장 이후 예상 매출액. 2021년 첫 해 4,700억 원을 시작으로 2025년까지 6천억 원의 매출을 올릴 것으로 제시됐습니다. 이에 따른 관광진흥기금 납부액도 5년 평균 530억 원에 이를 걸로 예상돼 해당 분야에서 만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카지노 이전 허가에 대한 도의회의 의견 제시를 앞두고 사업자 측이 의회에 제출한 사업 계획서를 보면 상황은 다릅니다. 개장 첫 해 예상 매출액은 1,400억 원, 이후 2025년까지 2,800억 원으로 카지노 영향평가에 제시된 금액의 절반 정도에 불과합니다. 카지노 영향평가서의 예상 매출액이 2019년 12월을 기준으로 작성되다 보니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영향이 반영되지 않은 겁니다. 이에 대해 사업자 측은 코로나19 상황은 예상하지 못했고 영향평가서에 제시된 예상 매출액은 전문기관의 의뢰에 산정된 객관적인 자료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실제 카지노 영향평가 심의가 진행된 것은 지난해 8월. 코로나19 확산이 한창 진행돼 외국인 출입국이 제한되고 여행과 관광업 타격이 극심한 시점이었지만 심의는 코로나19 영향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자료로 진행됐습니다. 또 심의 과정에서는 코로나19 상황을 반영한 자료에 대한 추가 요청이나 제출도 없었습니다. 추정 성장률 또 할인율을 적용시켜서 그 추정 재무제표를 만듭니다. 근데 그 과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재무제표에 나와 있는 소위 경영성과라든지 재무 상태가 얼마든지 변할 수가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고용 창출 효과 부분도 일자리줄과는 상관없이 전체 고용 인원과 도민 고용 비율만 고려돼 만점을 받았습니다. 제주 최대 규모인 제주 신화월드의 랜딩 카지노의 경우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올해 매출이 최대 20% 감소할 것이라고
홍콩 거래소에 공시한 상황. 코로나19가 종식되더라도 관광산업 회복은 최소 3, 4년이 걸릴 것이란 전문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드림타워 카지노는 급변한 경영 환경이 반영되지 못한 채 평가를 통과해 최종 이전 허가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여순 사건 특별법은 지난 16대 국회부터 지금까지 4차례나 발의됐지만 모두 무산됐었습니다. 이번에야말로 꼭 결실을 맺어야 한다는 기대가 고조됐던 이유인데요. 그런데 이번에도 첫 관문인 행안위에서부터 계속 절차가 지연되면서 지역의 조바심은 커지고 있습니다. 여수 박민주 기자입니다. 21대 국회에서 여순 사건 특별법이 발의된 건 지난해 7월. 국회의원 152명의 동의를 받아 민주당 소병철 의원이 대표 발의했습니다. 하지만 첫 관문인 행안위 법안 소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3차례나 법안 소위가 열렸지만 여순 사건 특별법이 후순위로 밀려 논의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겁니다. 이달 초의에서 행안부가 특별법의 반대 입장을 사실상 철회하면서 청신호가 켜졌지만 이번에는 여야 공방이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정부 4차 재난지원금 관련 추경 예산안을 놓고 대립하면서 특별법 일정이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여순 사건 유족과 시군위에는 역사적 상징성을 부각하며 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고 있습니다. 역사의 중요성을 놓고 봤을 때 특별법이 필요하다라고 공감을 표현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이 좀 더 진일보한 노력을 해서 반드시 이번 회기 안에 이 여순 사건 특별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별법은 3월 임시의 의결이 불투명한 상황이 됐지만 여야 합의에 따라 다음 주 법안 소위 개최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지난 16대 국회부터 4차례나 발의됐지만 잇따라 무산됐던 여순 사건 특별법. 21대 국회 여야가 특별법 제정에는 큰 이견이 없는 만큼 이번 회기 내 제정 여부에 촉각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오늘까지 봄비가 내리겠습니다. 밤사이 산지와 남동부를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렸는데요. 현재 레이더 상황 보시면 밤사이 굵은 빗줄기를 뿌렸던 비구름대가 동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주도는 이 강한 저기압대 중심에서 차차 벗어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비구름대의 영향으로 현재 시간당 5mm 미만의 약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서부 지역은 아침 9시쯤이면 비가 그칠 것으로 예상되고요. 그 밖의 지역은 오늘 오후 3시경까지 10에서 40mm 정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가 오면서 곳곳에 안개가 낀 곳이 많습니다. 현재 한라산 어리목에는 가시거리가 230m로 시야가 좁혀져 있는 상황이고요. 서늘도 가시거리가 100m로 굉장히 짧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산지와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시야가 뿌연 곳이 많겠습니다. 아침 출근길 차간거리 넉넉히 두시고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 비가 내리면서 종일 흐리겠습니다. 아침 현재 기온 대부분 지역에서 13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하늘에 구름이 끼면서 낮 기온도 크게 오르지 않겠습니다. 북부와 서부는 12도, 동부는 14도에 그치겠습니다. 오늘 도서 지역도 오후까지 비가 내리겠습니다. 해상에 바람이 차차 강하게 불겠는데요. 제주도 전해상에서 물결이 최고 4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오늘 오전 중에 풍랑특보가 발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개까지 짙게 끼는 해역이 많아서 해상활동 시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제주공항에는 급변풍경보가 발효 중인데요. 항공기 이착륙의 차질이 예상됩니다. 이용객들은 지연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비가 그친 후 내일은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고요. 이번 주말에는 예년 수준의 기온을 보이면서 포근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투자진흥지구에서 해제된 사업자로부터 감면해준 지방세를 추징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일행정부는 제주 롯데리조트가 서귀포시를 상대로 제기한 추징 처분 취소 소송에서 투자진흥지구 해제와 추징 절차에 위법한 사항이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제주 롯데리조트는 서귀포시가 2017년 공사 지연 등으로 사업부지에 대한 투자진흥지구를 해제하고 감면해준 31억 원을 추징하자 지난해 소송전에 뛰어들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행정부는 타운하우스를 분양한 뒤 소유권 이전을 해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51살 K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건설회사 대표인 K씨는 지난 2017년 6월 제주시 내 한 타운하우스를 분양하면서 4명에게 분양 대금 8억 2천만 원을 받고도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의 가금산물 반입이 금지됐습니다. 제주도는 전남 나주시 산란계 농장에서 H5N8형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함에 따라 오늘 0시부터 광주와 전남 전 지역의 닭과 오리고기, 달걀 등 가금산물 반입을 금지했습니다. 현재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으로 가금산물 반입이 허용된 곳은 충남과 경북, 전북 3곳입니다. 제주 녹색당과 생명환경권 행동, 제주 비건 등 13개 시민사회단체로 이루어진 채식급식 지원조례 재개정 추진위원회는 제주도 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에서 주 1회 채식급식을 하도록 조례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구온난화 예방과 선택과 보장 등을 위해 선진국과 국내 일부 지자체에서도 공교육기관에서 채식급식 선택권을 보장하고 있다며 주민 발의를 통한 조례 제정을 준비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프로축구 제주 유나이티드가 K리그1에서 100승을 달성했습니다. 제주는 지난 9일 포항 스틸러스를 1대0으로 물리쳐 올 시즌 첫 승리와 함께 K리그1 통상 100승을 거뒀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3년 K리그1에 입성한 제주는 2부에 머물렀던 지난해를 제외하고 8시즌 동안 100승 73무 96패로 50.7%의 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주의 통상 100승은 전북과 울산 등에 이어 6번째입니다. 고향 방문과 여행 자제에도 지난달 제주공항 이용객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공항공사에 따르면 지난달 제주공항을 이용한 승객은 174만여 명으로 1월보다 66.5% 증가해 전국 15개 공항 가운데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제주에 이어 김포공항이 157만 명, 김해 66만 명, 청주공항 17만 명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뉴스투데이 제주였습니다. 고맙습니다.